모듈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연불리의 비밀노트 마지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5년 12월 마지막 주 증시 주요 일정 챙겨보겠습니다. 네, 12월 이제 29일은 배당락이고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좀 주가가 약간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에 그 요약본이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12월 30일은 미국의 12월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우리나라 마지막 거래일이죠. 25년 폐장일이고요. 12월 31일은 뭐 한국, 일본 비롯해서 주요국이 좀 증시 휴장에 들어가고 1월 1일은 이제 미국도 휴장합니다. 주요국 증시가 대다수 휴장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한국의 12월 그 2025년 전체 수출입 동향이 1월 1일 날 또 나오게 될 예정이고 또 배당 소득 이제 분리과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26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2일은 2026년 증시가 이제 다시 개장을 하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S&P 글로벌 제조 PMI 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중에 주목해야 될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FOMC 의사록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연준 위원들이 뭐 어떤 얘기를 정확히 뭘 했는지 이제 뭐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제 자리이기 때문에 뭐 과연 내년에 금리나 진짜 한 번만 할지 두세 번을 할지 거기에 대한 힌트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날 발표될 한국의 12월 수출입 동향 그리고 전체 2025년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 특히 반도체가 워낙 좋은데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들도 수출이 살아났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내년이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이 배당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게 그 핵무기 만들었던 맨하탄 프로젝트에 비유돼서 뭐 제2의 맨하탄 프로젝트다 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네시스 미션이 옛날에 핵무기 만들어서 패권 국가 됐죠, 사실 네. 미국이. 근데 지금 제네시스 미션의 목적은 똑같은 목적은 맞는데 그때 당시에 주적이 독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죠. 그렇죠. 중국과 뭘로 경쟁하느냐? 과학혁명, AI로 앞서가겠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제 미국이 좀 중국을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마디로 AI나 이런 신기술 이용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 전체를 거대한 AI 공장으로 개조를 한번 해보겠다. 여기에 막대한 돈들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 근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제가 놀랬던 게 에너지부가 총괄을 해요. 이걸 보통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기부나 아니면 뭐 상무부나 이런 데서 보통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에너지부가 예, 요 제네시스 미션을 AI인데 웬 에너지부? 이럴 수 있는데 전기가 중요하다. 핵심이 맞습니다. 전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약점이 전력이에요. 중국은 전력이 많아요. 이게 미국이 못 가는 게 전력이거든요, 지금. 하긴 중국은 원전도 많이 개발했고 신재생도 진짜 많고. 근데 중국은 반도체가 없고, 미국은 반도체가 많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 전력을 이걸 극복 못하면 AI 못한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저는 원전 같아요. 예, 원전 특히 SMR 요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할 거고 얼마 전에 그 SMR 만드는 이제 회사 하나에 그 홀텍이라는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 회사에 보조금도 지원을 해줬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원전이 중요하고 물론 전력기기 중요하고 또 태양광도 요즘에 ESS 이런 그래서 이번 제네시스 미션을 통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제일 미국이 핵심으로 삼고 있는 이런 전력이다. 네, 그 중에 원전 SMR을 가장 좀 주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하셨는데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133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네. 4분기가 20조고 다 합해서 올 한 예측이 4, 50조 될 거예요. 올 예. 한 해가 예측이 4, 50조인데 내년이 133조. 네. 내용이 어떻게 돼서 133조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물론 하이닉스도 담겨 있는데 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다는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근데 낙관론을 제시했는데 올해 4분기 이후부터 실적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근데 HBM 수요도 너무 좋고 AI 서버형 범용 디램 있죠. HBM 말고요. 그것도 내년에 수요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강력할 것 같다. 고객사들이 그리고 미리 지금 구매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급 업체들이 가격을 그냥 막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공급을 계약을 맺을 때 기존보다 그냥 팍팍 올려버립니다. 그래도 이게 다 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니까 예, 이게 안 그러면 지금 공급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4분기 실적부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특히 소비자용 디램 가격도 이거 소비자용이에요. 그냥 이 서버용 말고요. 그것도 30%나 오를 것 같아요. 서버용은 40에서 60% 급등해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반영해서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21.5조 원으로 올렸고 하이닉스가 17.5조 원으로 일단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을 조금 더 상향 조정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공급 부족입니다. 지금 아예 메모리가 극심한 공급 부족이고 언제 공급이 빨리 그러니까 공급 증가를 언제로 예측했냐면요. 28년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보통 내년이 아니고 이제 내후년이죠. 27년에 공급 증가 예상하거든요. 노무라는 1년 더 늘어질 것 같아요. 공급 부족이. 예, 그러면 사이클이 27년까지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년에 133조인데 27년에도 더 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27년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놀라운 숫자인데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삼성이 133조, 하이닉스도 109조입니다. 하이닉스까지도.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40조 올렸고요. 기존보다. 하이닉스를 30조 올려버렸어요. 예, 기존 예상보다. 그래서 목표 주가 삼성전자가 16만 원, SK하이닉스가 88만 원 이렇게 제시가 됐고 어쨌든 지금 주가에서 거의 한 50% 가까운 상승률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가 외국계 증권사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한번 이 SK하이닉스 100만 원 얘기 나온 적이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얘기했던 수치가 이제는 좀 오히려 작아 보이는 노무라의 보고서를 보면 그 정도로 정말 파격적인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특히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선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실적이 좋아지면서 점점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경우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게 보통은 이제 주가 이렇게 급등할 때 밸류가 올라갈 때 어떤 이제 스토리를 붙여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테슬라에 공급할 거다. 근데 그거는 막연한 물론 되긴 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스토리를 붙여서 오르면 그게 검증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검증 안 되면 주가 다시 보건데 밑으로 빠지는데 이거는 이익 기반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서 가면 되게 단단해져 버려요. 주가가.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게 장기간 갔던 게 숫자가 뒷받침되면서 간 거거든요. 실제 실적이 네. 받쳐지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이번 상승은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진짜 이게 숫자들이 너무 뒷받침이 되고 오히려 이런 지금 나오는 숫자들이 막 지금 옛날에는 막 삼성전자 내년에 80조 하면 다들 놀랬잖아요. 근데 이제 80조는 저 밑에 가 있는 숫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올해 네. 너무 크게 변동이 있었잖아요. 5만에서 지금 오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1만 원 11만 넘고 5천 막 원까지 그러니까 내년이 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군을 현대화한다면서 황금 함대 구상 계획을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가 건조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조선사들은 그럼 수주를 못하는 건가요? 못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미국의 안보 목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아마 아무리 동맹국이어도 지금 당장 그걸 맡기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형 호위함 프리깃함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소를 헌팅턴 잉걸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는 이 프리깃함 같은 경우에 원래 이탈리아가 만들어주기로 이미 옛날에 계약을 맺었는데 너무 늦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취소해 버렸어요. 너네 안 돼.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팅턴 잉걸스한테 이제 맡기는 거고 여기 협력사가 현대중공업이에요.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국내 조선소가 무조건 참여할 거라고 보는 게 미국은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력이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 날짜에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기 우리가 포함은 안 됐지만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또 트럼프급의 신형 전투함도 만든대요. 따로.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수상함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일단 2척 정도 건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수권법도 이번에 서명이 되긴 했는데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 조선사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게 초안에선 그게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이거 좀 우리랑 한다는 건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좀 그래서 이거 나온 날 당일날 급등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조선사가 한번 확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한국과 안 하고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빨리 하는 방법은 한국, 특히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발표하면서 하나라는 좋은 조선사 있다.
거기 필리조선소. 네. 그래서 그거를 아마 협력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 높는데, 근데 이걸 하려면요 미국이 법을 좀 바꿔야 된대요.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 개정까지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헌팅턴 인걸스에 먼저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법안, 우리나라 이제 외국 조선사가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개정해 준다면 한국도 본격적으로 여기에 뛰어들 수 있으니까, 조금 일부에서는 이거 지금 안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나 당장 이게 안 들어간 거지, 결국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국과 손잡을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선 좀 좋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얼마나 못 만들길래 계약이 취소될 한 정도로. 몇십 척 만드는데 2척 만들고, 이게 2척까지만 하고요 해제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참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가 네. 자랑스럽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GSK 글락소스미스크라인이죠. 영국 회사인데 여기에 미국 자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자회사는 바이오 생산 시설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졌는데,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에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거 회사를 100% 지분 다 인수해버리고 있으니까,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셀트리온이 일라이릴리의 생산 공장 인수한 네. 거 알려드렸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GSK로부터 여기 자회사죠. HGS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 지분 100%를 2억 8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료 의약품을 만들거든요. 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용량이 6만 리터.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체 생산량이 78만 리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되는 용량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계약이었다라는 평가가 있고, 내년 1분기 말로 예상되고, 인수 시점은 추가 투자해서 아마 생산 용량을 늘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제 많은 뭐 애널리스트나 투자분들의 좀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미국 공장 투자 안 하냐, 언제 할 거냐. 왜냐하면 관세도 있고 그렇죠. 트럼프가 이걸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언제 하나 했는데, 결국엔 이미 입만 다물었지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공시가 나왔고, 이거는 저는 굉장한 호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 리스크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데다가, 특히 이제 미중 공급망 리스크 분산 효과가 기대되는 게, 얼마 전에 생물보안법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장까지 찍었어요. 네. 중국 위탁 생산 기업과는 이제 앞으로는 신규 계약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기 미국에 공장 갖고 있으면 미국 기업들은 당연히 삼성바이오에 그렇죠. 물량을 주기가 되게 편하고, 또 분할까지 해서 이해상충 관계도 없어요. 그때 한번 빠졌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교통 정리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하나입니다. 육공장 투자. 이 주주들이 되게 원하거든요. 이거 언제 할 건가?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좀 이제 과제고,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많은 이제 악재들을 다 해소하고, 이번 계약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분할해서 나온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요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엄청 거기는 어떤 호재가 있는 거예요? 일단 주가가 그때 한참 빠져가 네. 수급 때문에 좀 저평가된 데다가, 물론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하긴 하는데 신약 개발 사업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떤 신약을 개발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약 플랫폼 기술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둘이 분할하면서 오히려 좋아진 게,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상 그런 분할을 하게 되면 하나는 크게 살고 네. 하나는 좀 낮아지는데, 처음에 그런 추세였다가 갑자기 에피스홀딩스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왕이면, 이게 처음에는 저도 예상했던 게 에피스홀딩스 무조건 빠진다고 봤어요. 그 수급 때문에. 네. 그래도 그냥 둘 다 가져가는 게 낫지 않냐, 주주라면. 둘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근데 팔지 말고 가져가는 게 낫다고 봤던 게, 여기가 신약에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주가 싸졌잖아요, 그때 당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어떻게 보면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윈윈해 버린 분할이 그런 좀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급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늘 지켜보면 어떤 변화가 있더라고요. 자, SK 하이닉스가 홈페이지에 반도체 공장 투자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는 자료를 올렸는데,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게 이제 장문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보통 홈페이지에 이런 거 공시 안 하거든요. 투자에 대한 무슨 비전 뭐 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한테 요청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뭐냐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손자 회사예요. SK에. 그렇죠. SK가 SK 스퀘어를 지배하고, SK 스퀘어가 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우리나라 규정상 손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100%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싶어요. 증손자 회사를 가질 때는 100%를 가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디다가 공장을 짓고 싶어요. 뭐 하나. 거기다 이제 합작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나는 하이닉스가 TSMC랑 뭔가 하고 싶어요. 못 합니다. 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 100%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흔히 합자회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네네. 조인트 벤처 이런 걸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해외에선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법을 좀 바꿔달라는 건데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투자가 너무 어렵대요. 옛날에는 2019년에 용인 반도체 공장이 이제 발표할 때 7.5조 원 정도면 됐대요. 1만 평 기준. 지금은요, 25년 지금 이제 한 6년 지났죠. 네. 20조가 된대요. 아, 이게 얼마 전에 오픈한 청주 공장이. 그럼 용인 공장은 더 비싸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돼요. 지금 반도체 공장 하나 만드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다고 투자 안 하면 뒤처지는 거죠. 근데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지주회사법 때문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예로 든 게 뭐냐면 미국 애리조나 챈들러 공장 건설하려고 인텔이 300억 달러 투자하는데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하고 반반씩 나눠서 투자한 거예요. 인텔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도 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런 뭐 지주사 밑에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하이닉스는 규제 때문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거 풀어주려고 지금 해요. 실제 반도체 회사에 한해서 50% 이하로 이제 가져도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하이닉스가 여기 나온 이제 브룩필드랑 내가 50이라고 브룩필드가 49 해가지고 공장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용 부담이 줄게 되고 여기에 근데 브룩필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수많은 빅테크가 야 우리 대신에 나한테 물량 좀 더 줘. 내가 투자할게. 하이닉스는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홈페이지에 그냥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능성은 높아졌고 이게 되면 저는 굉장한 또 이것도 저번에 미국 ADR 상장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랑 하이닉스가 100만 원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된다면 가능성도 저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정부는 경제관료회의에서 약간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오기도 한 것 나왔어요. 같아요. 예, 이걸 좀 해주자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은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골드만삭스가 AI 데이터 센터 최대 수혜 업종을 태양광으로 지목했습니다. 자주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국내 밸류체인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했던 배경은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ESS가 데이터 센터에 이제 무조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은 빨리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뭐 원전이나 저기 LNG 발전소는 발전소에서 저기 데이터 센터까지 전력망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거 송전망 까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 태양광은 그냥 바로 옆에다 그냥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전력망이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는 태양광이 그 완충제 역할을 분명히 해줄 거다. 그래서 봐야 된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못 들어오니까 이 수혜는 미국에 이제 이런 태양광 시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지 않겠냐. 그리고 밸류도 굉장히 낮은 것 같다. 그래서 미국 태양광 주식을 보자고 했고 미국의 대표 회사는 퍼스트 솔라입니다. 밸류체인 쪽에서 그 경쟁사가 하나솔루션이에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OCI 홀딩스. 여기는 폴리실리콘부터 미국의 웨이퍼 모듈까지 완전히 다 하겠다고 지금 저거 생산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미국 쪽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당연히 좋은 뉴스죠 이 부분은. 그래서 태양광 업종도 우리가 이거를 트럼프가 신재생 싫어한다고 해도 태양광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예, 빅테크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동안 엔터주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한한령인데 예. 요즘 또 한일령도 예. 뭐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최근 나오는 거는 좀 구체성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콘서트거든요.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의 공식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단일 그룹이어야 돼요. 단일 그룹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1000석 이상 공연을 해야 된대요. 그게 이제 해제되는 거네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게 막고 있대요. 근데 이번에 그건 아닌데 드림 콘서트라는 게 2월에 열리는데 여기는 뭐냐면 가수들이 모여서 하는 합동 콘서트인데 여기에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콩에서 좀 개최한다고 하는데 네. 드림 콘서트 2026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중계하는 그 방송국이 중국의 후난 위성 TV래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막강한 채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그 CCTV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네네. 거기 다음으로 시청률이 높은 채널인데 여기서 공연을 한대요. 근데
결국에 여기에 우리나라 가수들이 드디어 뭐 단독은 아니지만 같이 참여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또 중국 사업자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것도 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콘서트 개최를 특히 우리나라 가수들을 많이 해주면 좋은 게 내수부양이 돼요, 사실. 이 콘서트를 열면은요, 외국인도 많이 오거든요. 돈 쓰고 갑니다. 거기 주변 상권이 다 발달하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 2년 동안 제가 자료 봤는데 공연을 해가지고 번 매출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3조래요, 3조. 뭐 국가 그 동남아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그 네. 가수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돈을 얼마나 다들 쓰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그런 힘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좀 스타트를 끊지 않겠냐. 드림 콘서트 내년 2월에 하고 단독 콘서트도 이제 기대되지 않냐. 그래서 실제 이거 나오고 하이브나 이런 기업들 주가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좀 수혜 받을 것 같고 특히 한일령을 또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중국에서도 한국 가수를 더 섭외할 가수들이 높아졌는데 다만 그거는 조금 뭐 이게 그룹마다요. 일본인 가수가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렇네요. 멤버. 좀 많아요. 그럼 아, 아마 그 그룹은 공연은 어려울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 많이 들어본 기업인데 기업의 그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주들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배경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이게 저는 좀 황당했던 게 이게 왜 지금 상법 개정이 됐잖아요. 네. 알면서 했다는 게 이제 너무 지금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주주분들은 오죽 화가 나셨겠어요. 뭐냐면 나는 비싸게 팔고 회사는 싸게 넘기는 구조예요. 어떤 구조냐면 최대 주주가 뭐 자기 지분 팔 수 있죠. 뭐 네. M&A에서 팔 수 있는데 그 최대 주주가 지금 문양근 회장 이분이 자신의 경영권을 8,650원에 팔기로 한 거예요. 근데 주가가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 8,650원 프리미엄 붙은 거죠. 네. 굉장히 비싸게 60%나 비싸게 이제 넘기는 구조예요. 예. 그리고 남은 지분 있죠. 남아 있는 지분도 나중에 비싼 가격에 또 되팔 수 있는 또 그 풋옵션 권리까지 갖고 있대요. 그럼 최대 주주 입장에서 좋죠. 이거를 물론 소액 주주한테까지 같이 혜택을 주면 좋은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좀 충격적이었냐면 동시에 이게 지금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다가 신주를 발행을 해요. 삼자 배정 유장자. 아, 삼자 배정. 근데 이 가격이 4,500원입니다. 아, 삼자 배정이니까 네.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당시 시장 가격보다 10% 싸게. 그러니까 뭐죠? 신주, 그러니까 이 새로운 회사 주인한테는 지금 가격보다 10% 싸게 넘겨주고 그 최대 주주 지분은 이 회사가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사가게 되고.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 싸게 만든 주식 수는 늘어나고. 맞아요. 그래서 대주주에게 그러니까 새 주인은 대주주에게 비싸게 준 돈을 줬잖아요. 대신에 회사가 싸게 발행해 준 신주로 희석해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누가 피해 봅니까? 소액 주주는 주주. 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유상자는 철회해 버렸어요. 아, 그건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안 하기로 해 버렸어요. 근데 안 하면 뭐 합니까? 이미 신뢰가 저 바닥으로 추락해 버렸는데.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되게 기업 가치 좋은 기업이에요. 알짜 기업이잖아요. 예, 진짜 완전 봉이 김선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돈 쓰고 그 부가세 사후 10%, 정산할 때. 그거 할 때 중간에 원래는 플랫폼이거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고마진 사업인데 요거 가지고 장사를 잘했죠. 돈도 잘 버는데 최대 주주가 이런 걸 하니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고 이게 쉽게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건 아니 상법 개정을 했는데 이랬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만약에 강행했으면 이거는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주주분들 중에도 소송 준비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법 개정으로 이게 처리가 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일부가 이런 걸 좀 한다는 거는 어쨌든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고 어쨌든 당시에 시장에서 많은 어떤 이제 이슈가 좀 됐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사님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인가요? IM증권의 고태범 김윤상 연구원이 쓰신 건데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AI 있죠. 그 네. 피지컬 AI라고 하죠. 그거의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그 이 히토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되게 좀 괜찮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한 2달 전에도 삼성증권에서도 이런 히토류 보고서 이런 뭐 자율주행 관련된 히토류가 중요하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지금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는데 그걸 만드는 여러 부품들이 밸류체인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히토류가 있어요. 그렇죠. 되게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물리 AI, 뭐 스마트 모빌리티, 뭐 아니면 또 로봇 이런 시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히토류는 단순히 희귀한 강물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어떤 부품의 소량만 첨가해도요 기존 소재의 성능을 아주 극대화하는 흔히 첨단 기술의 비타민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특히 그 로봇의 액추에이터 있잖아요 이렇게 관절 여기에 아주 고성능 모터가 들어가요 작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라 그래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네오디뮴이라는 히토류로 자석을 만들어요. 근데 이 자성이 엄청 세다고 합니다. 기존의 그 일반적인 자석보다 이 자기력이 엄청 센가 봐요. 그래서 고성능이 되고 그리고 되게 소형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그 한 대당 한 3.5kg 정도의 네오디뮴 연구 자석이 들어간대요. 이게 없으면 사실 못 만드는 거예요. 로봇도 없어요. 테슬라 로봇도 못 만드는 건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핵심 뭐냐면요. 이게 막 이제 모터가 막 돌아가잖아요. 고성능으로. 뜨거워져요. 네. 그래서 여기 열이 300에서 400도 간대요. 근데 네오디뮴 금 자석은 못 쓴대요. 수명이 빨리 닳아버린대요. 그래서 디스프로슘을 넣어야 된대요. 디스프로슘이 뭐냐면 여기 이것도 히토류인데 얘 조금만 넣잖아요. 열방패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거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맞아요. 거예요. 아. 얘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00도를 막아줘요. 그래서 이 연구 자석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수명을 이제 계속해서 늘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만 들어간 게 F-35 전투기에도 엔진이 과열될 때 막아주는 거, 또 자율주행차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정말 많은 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이거 히토류 없으면 못해요. 피지컬 AI는 없는 거죠, 사실상. 근데 여기 불편한 진실은 히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 중국이 장악한 이유는 환경 문제 때문이죠. 선진국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환경 파괴가 심해요. 히토류 이게 정제하고 분리할 때 뭐 거기에 각종 폐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미국도 이제 급해졌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MP 머티리얼즈 지분 정부 미국 정부가 인수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무인화 혁명은 이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이걸 하기 위한 각종 부품들에는 히토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그 국가나 기업들이 그 비중국 쪽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래요. 그리고 아까 F-35 전투기 말씀드렸지만 히토류 없으면 이제 전투기도 못 만듭니다. 사실상 그 볼모로 잡혀 있고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금지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좀 깨갱 해버린 거잖아요. 네, 좀 잘 지내자 이렇게 했던 것도 그 문제죠. 지금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허용했거든요. 또 1년 지나면 미국은 또 스트레스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국가 안보에 진짜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히토류 산업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을 대체해야 되는 이게 좀 생겨버렸거든요. 단기간은 어렵잖아요. 근데. 단기간 어려운데 지금 이미 투자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 보고서에는 안 나왔지만 한국 기업 중에 조금 이제 눈에 들어왔던 게 LS 에코에너지예요. 얼마 전에 거기 그 베트남에 이 투자한다고 공시를 해버렸어요. 히토류. 아 베트남에 히토류가 있나 보네요. 베트남이요 중국 다음으로 많대요. 히토류 광물이 묻혀 있는 거죠. 근데 거기는 적극적으로 생산은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베트남 정부랑 이제 협약을 맺었고 이번에 공시를 해서 히토류 광산에서 나온 히토류를 받아서 그거를 정제해 가지고 연구 자석까지 만드는 그런 사이클. 핵심은 연구 자석이에요. 연구 자석까지 만드는 거. 이 모든 걸 어디가 독점하냐면 중국. 이거를 깨겠다. 그래서 그걸 하려는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LS 에코에너지, 최근에 고려아연, 또 JS 링크, 거기 들어간 모터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포스코 인터. 이런 밸류 체인도 뭐 보고서에 나온 건 아니지만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5년 한 해 동안 연불리의 비밀노트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새해에도 저희 콘텐츠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염회사님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